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마감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서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피 0.5% 내리면서 2,461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1% 올랐고 LG이노텍과 LG전자의 주가가 각각 5%, 3% 가까이 오르는 등 전기 전자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것은 특징적이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장중에는 3% 이상 밀렸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2% 가까이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었는데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일제히 약세였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떨지 잠시 뒤에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추천주 공개해드리고 또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 가까이 됐고요. 장 개장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최근에 IT 중에서 특히 이제 FPCB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낙폭이 급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부정적인 환율 여건과 해외 전략 고객 신모델의 생산 차질 그리고 주문량 변동성 등 전체적으로 혼재된 잡음이 많습니다만은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결국은 3D 센싱 모듈의 수요 개선 및 고객 내 입지 향상 등 차별적 성과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인터플렉스를 중심으로 한 FPCB 관련된 이슈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LG이노텍의 발주가 좀 더 많아졌다는 점이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4분기 광학솔루션 매출이 전분기보다 90% 급증하면서 약 2조 원의 일을 전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월등한 품질 관리 능력이 우수한 수익성으로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터치스크린 패널용 RF PCB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HDI가 흑자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무선 충전 모듈 매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 1분기 영업이익은 1260억 원대 정도로 전년비 89% 증가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은 5036억 원 정도 추정되면서 올해 대비 45% 정도 증가하는 강한 실적 모멘텀이 이어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아이폰 X향의 최근에 이야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2월 되면서 부품 출하가 내년 1분기에 집중될 수 있고요. 해외 고객이 후속 모델의 3D 카메라와 OLED 채택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3D 센싱 모듈이라든지 듀얼 카메라 그리고 투메탈 COF 그리고 RF PCB 등에 걸쳐서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해외 고객이 증강현실 생태계를 주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요. 3D 카메라의 채용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3D 센싱 모듈이 극적인 모멘텀을 형성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경쟁사의 RF PCB 품질 이슈와 관련해서 오히려 동사가 납품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지위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외에도 차량 부품의 고성장세 그리고 LED가 UV 헤드램프 중심의 체질 개선을 이루면서 신규 10.5세대 대형 포토 마스크 매출도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한 9.4배 정도까지 최근에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까지 부각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4만 5천 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LG이노텍이었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2부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갈 거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구도주의 달인 김영철.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또 오셨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두 분의 종목을 공개를 해드릴 텐데 추천주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전일장 특징주를 몇 개 좀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의견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LG전자에 대한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LG이노텍과 LG전자의 주가가 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LG전자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오늘 미국장에서도 IT주가 또 강세를 이어갔었는데 LG전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주가가 10만 원 한 차례 좀 넘겨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기술적으로도 한 달 이상 뭐 박스권 9만 원이랑 9만 6천 원, 9만 8천 원 요 박스권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돌파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수급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IT 쪽 일부 IT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일부 이쪽 그 LG 그룹 섹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LG전자 쪽으로 조금 뭐 쏠림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LG전자 쪽 같은 경우가 전장 사업을 좀 상당히 잘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 외에도 일부 가전 쪽에서 이제 새로운 그 이제 제품들을 좀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흔히 말해서 먹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휴대폰 쪽이 발목을 지금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뛰어넘는 지금 뭐 가전 쪽이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거기에 플러스로 성장성의 전장 사업 이쪽 부분들까지 같이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IT 쪽 그리고 또는 새로운 종목으로 좀 시장에서 대안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장에서 강한 움직임 보였던 LG전자는 두 분의 의견이 굿으로 일치했다는 거 다시 전해드리고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 볼 텐데요. 금호타이어의 주가가 어제 하한가까지 내려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지만 법정 관리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악재가 됐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부정적이신데 신일섭 소장님. 네. 예.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지금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우리나라 3대 조선사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어저께인가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이제 뭐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한다는 소식을 많이 전했었대요. 예. 근데 지금 또 본의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사실 그런 거 안타깝거든요. 물론 제도권의 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정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시청자들이라던가 뭐 투자자들이 원성이 좀 자자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봐도 조선사들은 지금 어쨌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그리스에서 두 척 수주를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하고 1년 동안 그 올랐던 걸 다 되돌리고 이런 상황인데 금호타이어는 지금 더 심각한 게 지금 일단 어떤 그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채권단이 지금 실사를 해서 이 금호타이어를 존속을 시킬 것인지 청산을 시킬 것인지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니 지금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럼 그것조차 불확실성이고 그 전에 지금까지 상황까지 온 이 과정 자체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안 하더라도 기술적 분석만 매진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냥 금호타이어라는 이름을 지우고 이 차트만 보더라도 기술적 분석이 또 뭐 갈릴 수가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 그림을 보고는 어떤 기술적 분석, 뭐 일목균형표를 보시는 분, 뭐 이동평균선을 보시는 분, 뭐 여러 정말 수만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동일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사면 안 된다.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도. 그리고 제가 말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이거를 뭐 밑바닥에서 사가지고 굉장히 단기적인 수익을 얻겠다. 이런 생각조차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호타이어가 존속이냐 청산이냐 결과가 나온 것도 봐야 되지만 존속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험난한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입금도 엄청나고 그런 과정을 다 살펴본 다음에, 왜냐면 투자할 종목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호타이어는 저런 부분에서 어떻게 기업 회생이 일어나고 이런 공부를 하는 그 과정으로 그냥 그런 종목으로 기업으로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 동시호가 상황만 보더라도 오늘 급락 출발을 다시 한번 하면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한 투자는 하는 게 아니다라는 조언이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볼게요.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의 주가가 어제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슈가 좀 있었는데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작은 기업이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의견이 엇갈리네요. 신일섭 소장님, 긍정적이세요? 네, 일단 이 지분 보유가 부각되었다는 거는 제가 긍정적이라는 게 제가 투자 성향을 처음에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어떤 단기적인 이슈로 갑자기 밑바닥에서 오르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한 주에 한 번을 출연하지만 매일매일 보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어떤 이런 재료에 의해서 뜨는 거, 일일 매매로 해서 수익을 얻는 부분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옐로우 모바일이 코인원 지분 보유를 했다. 이거 부각이 됐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자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모회사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거랑 관계가 없는데, 자회사가 예를 들어 요즘에 이슈가 되는 바이오 사업을 한다. 그래서 부각돼서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모회사의 사업비랑은 상관없이. 하지만 그것도 지분법 평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팩트는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 오른 부분이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의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하락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요인을 드린 건 지금 반등의 여지가 조금 남아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12월 8일 금요일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지금 화면에 번호 나가고 있죠.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었고요. 기술주 반등이 이틀째 이어졌었습니다. 오늘 국내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1% 이상 강하게 올라오면서 출발을 하고 있어서 특징적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또 반도체 부문의 안정적인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평가에 삼성전자 어제도 1.4% 올랐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1% 더 오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어제 2% 가까이 밀렸었던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1.5% 올라오면서 77,000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좀 약세죠. 현대차, 포스코, LG화학,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한국전력까지 일제히 1%는 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약세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 넘게 올라오면서 33만 5천 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을 좀 볼게요. 코스피가 사흘 만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0.3% 오른 2,46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네요. 어제보다 0.55% 상승한 757포인트에서 지금 거래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어제 시총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줄줄이 약세가 나왔었고요. 바이오주가 특히 부진했었는데 오늘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대 반등이고요. 신라젠, 티슈진도 지금 각각 1.6%, 1.7%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보톡스 관련주 메디톡스도 1% 오르고 있고 휴젤 역시 지금 강밥 출발이 되고 있거든요.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다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을 해볼 거고요. 두 분의 추천주를 듣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12월 들어와서 이제 코스닥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좀 안 좋았는데 매년 있었던 일들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워낙 좀 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넘어갈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셨었던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변동성이 분명히 좀
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주 지분 관련된 이슈들, 뭐 어쨌든 시장이 약하면은 뭐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러한 분위기에 같이 휩쓸려 내려갈 때 살만한 종목은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영원한 테마인 뭐 실적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데는 분명히 누군가는 사줘야 되기 때문에 수급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실적 아니면은 수급 둘 중에 하나의 확실한 컨셉을 잡고 종목의 변동성,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생겼을 때 들어가셔야 이제 뭐 연말 그리고 내년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뭐 내년에 주도주는 어떤 게 될 것이다라고 아직 뭐 시장에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컨셉 중에 하나는 잡고 종목을 좀 선택해 놔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투자 전략 또 여쭤볼게요. 신일섭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요. 예. 그동안에 이제 과열됐던 부분을 좀 식힌다고 생각하고 여유롭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다우랑 나스닥 그리고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미국의 4대 지수 같은 경우는 간밤에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던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도 조정을 받았지만, 그거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너무 혼자 달렸기 때문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이나 구글이 굉장히 달렸고, 그 뒤에 제약이나 바이오가 따라오면서 우리나라도 코스닥이 오른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닥이 바이오가 물론 많아서 오른 것도 있는데, 제약 바이오, 미국의 그런 어떤 유수한 업체들이 다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따라갔었던 거고, 다우랑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코스피라던가 코스닥은 조금 쉬는 흐름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다우랑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4대 지수가 어느 정도 또 파이를 늘려주면 그 시간 동안 쉬었던 코스피, 코스닥이 또 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또 코스피, 코스닥 그 두 개 중에서도 순서가 조금씩 틀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세계 지수 중에 제일 선두 주자인 미국 지수가 지금 계속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를 넓혀주고 시간을 벌어주는 상황에서는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낙수 효과로 인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지수를 보면 앞날이 보인다. 그래서 내년도도 뭐 굉장히 전망을 다들 좀 좋게 하고 있어요.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은 뭐 1000시대를 열 거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물론 전망처럼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지수, 유럽 지수, 뭐 세계 지수를 보면 전부 파이를 넓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조정을 한다고 해도 여유롭게 그냥 기다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한 조정이다. 잘 지켜보면서 견뎌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추천하실지 그 추천주를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김영철 팀장님의 10위부터 지금 공개합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인데요. 네.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전기차 관련된 테마 종목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본업 자체는 MLCC, 이제 콘덴서 쪽을 이제 뭐 제조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MLCC 쪽 같은 경우가 수급이 이제 뭐 내년도까지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요쪽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역시나 이제 차량 자체가 전기차 쪽 뭐 핵심 이슈는 뭐 전장화,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배터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전장화, 이렇게 이제 좀 나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전장화의 뭐 필수적인 부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시장 조정 받았는데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 대비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 앞전 이제 뭐 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1선 부분에서 어쨌든 뭐 기술적으로 지지를 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급도 지금 뭐 사모펀드랑 뭐 외국인 나쁘지 않게 뭐 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시장 좀 안정된다라고 하면은 뭐 업종이나 아니면 테마 순환매 한번 돌 때 다시 한번 전기차 이쪽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 테마를 빼더라도 뭐 실적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는 한 42,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뭐 한 37,000원대, 어제 이제 장중 변동성이 있어서 이제 조금 뭐 찍었는데, 어제 밑꼬리 기준 뭐 이탈하지 않으면은 뭐 홀딩 해보셔도 뭐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코미코인데요. 마찬가지로 IT 종목, 어제 이제 뭐 대부분 좀 코스닥 IT 뭐 종목 조정 받으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나쁘지 않게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 신규 상장하면은 보통 이제 물량 소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뭐 거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뭐 견조하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코팅 쪽의 매출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330억 이상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이제 미세 공정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만 쪽에 신공장 가지고 있는데, 요것도 한 2018년도 하반기, 그래서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긍정적으로 좀 잡힌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 그 업황이나 아니면 흐름이 좋아서 같이 움직인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지만, 그리고 밸류 프리미엄을 좀 받은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뭐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조정 받을 시에 좀 포트에 담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지니뮤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니뮤직 사실 뭐 포트에 넣기 전에 이제 멜론 쪽 관련해가지고 로엔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렸었던 스토리랑 똑같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그 다음에 음원 가격에 대한 부분들, 요 두 가지 포인트인데, 지니뮤직도 뭐 시장, 그러니까 파이 자체가 물론 이제 멜론, 그러니까 로엔이랑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쪽은 이제 KT랑 그다음에 LG 쪽, LGT 이쪽으로 이제 같이 공동으로 이제 쉐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시장 지위, 2위, 3위 사업자들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좀 주가에 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뭐 기가진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부분들, 이쪽 부분들이 뭐 증가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YG랑 JYP 쪽, 그러니까 원래 음원 기획사 쪽이랑 이제 재계약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뭐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풀려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지니뮤직 뭐 포트에 담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볼 종목은 다나마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어제 시장 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움직임 좀 보여줬었거든요. 요거는 포트에 넣은 지 한 그래도 한 2, 3주 된 것 같은데, 견조하게 조금 뭐 이제 주가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다나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로 유명한 그런 부분들이고, 대부분 이제 컴퓨터를 처음에 이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컴퓨터 부품들 이제 구매를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제품이나 요즘에 가격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떤 성능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많이 비교를 했었던 원래 그런 플랫폼 사업자였는데, 요게 이제 그쪽 컴퓨터 쪽이나 이제 특화된 뭐 기기들 요런 쪽에서 온라인 이제 플랫폼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이제 성장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좀 성장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전에 쌓였었던 그런 DB, 그리고 다나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컨셉, 그러니까 가격, 거기 들어가면은 가격 비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품에 대한 리얼 후기들을 보면서 그 제품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컨셉들이 시장에 조금 뭐 확대, 그러니까 원래는 작은 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확장시키면서 이제 넓혀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기준, 실적 기준으로는 PER 한 8배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좀 나오는데, 뭐 다른 온라인 쪽 사업자
사업자보다는 뭐 저평가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18,000원 정도까지 이제 조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12,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섯 번째죠. 말씀드릴 종목은 서울옥션인데요.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뭐 국내 미술품 관련된 경매 쪽은 MS 1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자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사업자 1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웃소싱 능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2, 3위 업체들보다는 상당히 좀 뭐 높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경매 사이트, 사실 이제 경매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좀 진입장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인들이 이제 좀 참여하기가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일단 온라인 쪽으로 경매 사이트를 조금 운영을 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일반 그림 자체가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뭐 일반인들이 이제 구입하기에는 좀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이 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프린트 베이커리라는 그런 이제 사업 부분들도 분명히 했었던,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뭐 미술품이나 아니면 이런 경매 이런 부분들을 대중화 시키는데 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 파이를 키우는데 분명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요게 이제 주가 자체가 상당 부분 올랐었다가,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시세를 상당히 좀 많이 줬었습니다. 2,500원 정도였었던 게 한 25,000원대까지 한 1년 반, 2년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다가 주가의 거품이 싹 한번 빠지고 나서 이제 실적 부분들이 좀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조정받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뭐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짧게 한 8,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께서 어떤 관점으로 종목을 선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멘토로 삼고 매매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신일섭 소장 종목 들어볼게요. 10위부터 지금 알려주시죠. 네. 그 저번 주에 그 처음 그 말씀을 드린 이후에 좀 공백기가 있어서 좀 지켜볼 시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제 종목은 원래 그 지켜볼 시간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걸 듣고 나서 막 이게 맞으시는 분들은 그 뭐 집에서 라면을 드실 때도,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 어떤 렌즈를 낄 때 뭐 이런 때 다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생각이 났다면은 이미 그 기업에 대해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10위부터 시작을 할 텐데, 성입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기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그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종목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 지금 이슈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그 3개월에서 6개월은 지금 보면서 좀 계속 그 추적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종목 1000개를 얕게 하는 것보다 종목 10개를 아주 잘 아는 자기 종목으로 만드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를 매매하려면 1000개 이상을 알면서 뭐 얕게 매매를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의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서원 같은 경우에는 뭐 캅셀 제조 전문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건강기능식품들을 워낙에 많이 드시기 때문에 서너 개씩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백수호 파동으로 내추럴 엔도텍과의 관련성이 부각되면서 조금 안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내추럴 엔도텍도 그 법적 문제가 다 풀렸죠. 근데 법적 문제가 풀렸지만 주가의 그런 그 아픔이 너무 심했죠. 그래서 지금 뭐 농장에서 지금 이제 식약처의 기준에 따라서 뭐 그 백수호를 기르고 있는 그런 장면들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성이 물론 그 백수호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건 맞았는데 아주 거기에 100% 연관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심리적으로 많이 움직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소식은 그 48억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8억 원어치를 산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사주 매수죠. 자사주 매수가 뭐 좋아요. 삼성전자도 자주 하고 뭐 그런 그 내용인데, 이 성은 이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이 어떻게 보면 주가가 더 지지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그 48억 규모인데 자사주 15만 주 장내 취득 결정이고, 이게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냥 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 자사주 취득 결정 나오면 뉴스에 전부 그 공시할 때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고 일단 좋죠 내용은. 근데 이제 이게 내년 3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계속 분할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뭐 자사주 취득 결정이 됐다고 해서 뭐 단기 매수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 결정으로 막 상한가를 갖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절대는 아니지만 거의 확률이 낮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014년 그 고점으로 해서 지금 만 4년째 지금 줄줄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 전에 2011년에서 15년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2013년도에 중간 바닥까지 내려와서 거기를 지금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 매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뭐 급히 뜨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단지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 스토리를 생각하고 차분히 뭐 그 모아가는 전략으로 간다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9위 종목은 인터로조입니다. 제가 뭐 저번 주에 설명을 드릴 때 뭐 대학생들이 대학가에 뭐 렌즈 전문점이 많이 생겼는데 클라렌이라는 그 렌즈를 많이 끼고 이런 부분에서 인터로조를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 연말이 다가오니까 뭐 그 연기대상, 연예대상 이런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기업들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무역의 날이라고 해서 54회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수출 많이 한 사람들에게 기업들에게 그 상을 줘요. 선물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인터로조는 3천만 불 탑 수상을 했고요. 이게 뭐 몇만 불, 천만 불부터 뭐 굉장히 많은데 위에 지금 인터로조도 그런데 더 큰 기업들은 더 크죠. 근데 어쨌든 상을 수상을 했고요. 기관이 지금 굉장히 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수세를 보시면은 기관이 그 지금 산 거를 보여드릴게요. 인터로조는 지금 기관 종목입니다. 인터로조가 봤더니 기관이 정말 뭐 12월 6일날 이거는 뭐 판 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뭐 30일 한 달 연속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어느덧 2010년 6월 달에 기록했던 최고가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도 나왔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부진했던 일본향 매출이 기준 수준을 회복했다. 그리고 유럽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매출 증가를 견인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로조도 지금 기술적인 내용이라던가 이 그 보고서의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좋고 PER이 10배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 PER 10배 미만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평가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주변의 어떤 그 기업들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은 저 그 기업의 상태가 저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는다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8위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도 그 지난주에 설명을 드릴 때 요즘에 뭐 워낙에 뭐 신라젠, 간라젠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라젠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지금 굉장히 신라젠 주주들이 안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약간 공매도랑 연관된 뉴스를 내보내는 것 아니냐라는 음모론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언론을 굉장히 그 불확실하고 그렇게 보는 그 시각도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막 오르는 바이오주를 선택을 해보자.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를 갖고 왔었는데 2015년 7월 달에 28,500원이었는데 지금 28,15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8,500원까지 찍었었거든요. 신고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요즘에 워낙에 신라젠도 그렇지만 어떤 임상에 관련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 어떤 부분에서 그 어떤 이제 그 새로운 신약을 출시할 그 라인을 갖고 있느냐인데 임상 뭐 3상 뭐 임상 2상 뭐 이런 거에 따라 주가가 그냥 출렁어요. 사실 지금 뭐 확정이 되어서 뭐 출시가 되고 임상 4상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이 걸리거든요. 10년 넘게 걸리는데 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엔 바이오주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폭발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보고서 내용을 봤더니 한스바이오메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은 굉장히 그 어떤 그 바이오보다는 헬스케어 쪽 얘기를 드렸었는데 바이오 연구를 시작해서 내년에 혈관 색전물질 제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두 번째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있는 게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그동안 한스바이오메드를 아는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작용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라젠도 마찬가지인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실적이 없지 않냐.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트렌드거든요. 미국의 테슬라도 실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트렌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한쪽을 그냥 몰아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도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됐고, 왜 이 부분이 부각이 됐는지 그 내용은 이 바이오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7위는 진로 발효입니다. 배당주로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면 무조건 접근을 생각해 봐야 되는 종목이고, 술을 정말 입에도 대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이어도 이율 배반적으로라도 접근을 해야지만 되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진로 발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됐지만 사실 예금 금리는 인상이 되지 않았고, 적어도 3%에서 4% 정도 사이 배당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4월에 이걸 사놓으면 내년 4월에 선물 같은 배당이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너무 사랑하는 종목이거든요. 아까 인터로저는 기관이 사랑하는 종목인데, 물론 외국인이 사랑하는 종목이냐 기관이 사랑하는 종목이냐 어떤 게 좋은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진로 발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고,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차트도 다시 20개월선 위로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 배당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고 추가 매수세 유입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로 발효 같은 종목이 뭐 사실 약간 소외주예요. 지금 사실 뭐 바이오주가 열풍이고,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IT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런 배당주는 사실 뭐 연말에 약간 뉴스 한 토막으로 나와요. 그리고 거래량도 실제적으로 그런 종목보다 굉장히 적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거. 지금 단기적인 얘기를 드리면 배당 메리트고, 장기적인 얘기를 드리면 지금 주정 가격 인상, 이 지금 거의 뭐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로 발효에 그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6위 종목입니다. 아모레G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아모레G 뭐 두 개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걸 선택해도 사실 큰 흐름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용산구에 신사옥을 준공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이 공사가 이제 절차대로 쭉 이어지진 않았어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처음에 아무리 친환경 그 제재를 사용하더라도 오염물질을 내보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조금 걸림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시간이 지체되긴 하는데, 요즘에 용산으로 그 사옥 옮기는 쪽이 많아요. 여의도에서 금융권도 용산으로 옮기는 그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용산구 신사옥을 준공하면서 여기 계열사 임직원 3,500명 입주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모레 퍼시픽 그룹이 용산으로 옮겨서 제2의 그런 부흥기를 이끌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내용이고, 아모레 퍼시픽이 일단 중국 입국자 회복 수혜 기대라고 해서 지금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실제적으로도 지금 그 사드 보복 있고 난 뒤에 6커,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단체 관광객은 6커고 개인 관광객은 싼커거든요. 그래서 6커가 처음으로 이제 다시 들어왔죠. 사드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런 회복 그 힘입어 이미 20개월 선도 돌파를 했고, 2015년 이게 처음으로 기술적인 것도 의미가 있죠. 그리고 무역의 날 아까 전에 뭐 그 인터로조 같은 경우는 3천만 불 탑 수상했는데, 아모레 퍼시픽은 3억 달러 수출탑 수상했어요. 이런 것도 어떤 그 내용이고, 아모레지가 지금 그동안 사드 보복 때문에 그 눌려있던 부분이 지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회복이 된 것 같고, 그 기술적이나 기본적인 내용으로 봐도 지금 어떤 IT나 바이오주의 강세 속에 숨어있던 이 소비재가 스물스물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 아모레G, 아모레 퍼시픽 이런 화장품주들이 1등주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모레주 이번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지금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신일섭 소장님의 종목은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기는 했는데 여전히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매수하실 분들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이번에는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먼저 보내주신 분부터 보겠습니다. 1284님께서 BH를 문의하셨는데요. BH 29,400원에 500주 갖고 계시다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적지 않으셨고요. 대응 방법을 여쭤보셨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BH 같은 경우는 제 포트의 관심 종목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인텔플렉스 밀리면서 뭐 전반적으로 IT 부품주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움직이면서 같이 뭐 밀려 내려온 부분들이 분명히
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상으로도 지금 외국인 정도만 내려올 때 이제 좀 매수를 해주고, 일단은 뭐 한 2거래일 정도는 수급적인 움직임이 뭐 뒷받침되지는 못하는데, 뭐 주가의 단기적인 조정은 여기 수준에서 마무리됐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내년도 이쪽 FP12 쪽이랑 BH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EPS 마이너스로 찍히고 있지만 내년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뭐 시장에서 주는 밸류에이션 준다고 하면 4만 원대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요 주가 수준에서는 지금 뭐 1차적으로 뭐 충분히 조정받고 다시 리바운드 나오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IT랑 그다음에 IT 부품 쪽으로 투심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뭐 시장의 주도 이슈, 그러니까 뭐 주도 업종 중에 하나였었던 요 부품 쪽, 뭐 BH나 SKC 코오롱, PI, 그리고 이제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BH 다시 한번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 신일섭 소장께는 현대 로보틱스를 좀 여쭤볼게요. 4477님께서 문의하셨는데 매수 가격이 40만 7천 원이시고 비중 20%십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경향이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대응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손실 구간 상관없이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대 그 중공업 지주를 지금 상향 변경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현대중공업 아까 전에 지금 이걸 알고 질문한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었는데 조선회사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물론 조선삼성은 지금 좋지가 않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팔 이유가 없어요. 지금 제자리에서 지금 몇 개월인가요? 1, 2, 3, 4, 5, 6, 7, 8개월째 지금 그 대충 잡아보면 37만 원에서 45만 원. 요 사이에서 거의 움직임이 지금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술적인 그 어떤 규칙, 물론 규칙이 깨지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지만 지금 말씀드린 게 적어도 8개월이잖아요. 그러면 반년이 넘는 세월이란 말이에요. 8개월 동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규칙은 37만 원 선에 가까워졌을 때는 지금 확률이 8개월짜리 확률입니다. 확률적으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로 가면 45만 원이 벽이었어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8개월째 지금 37만 원에 가까우면 바닥인데 여기서 팔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37만 원의 벽이 깨졌어요. 그래서 8개월에 우리가 확률 생각했던 게 무너졌어요. 그러면 하락이 좀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렇게 깨졌을 때는 그럼 장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장 처음에 말씀드린 게 지금은 조정기로 들어가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숨고르기 이후에 결국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다면 이런 부분에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확률의 움직임을 깨는 배신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속임수.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견디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20%잖아요. 보유를 하고 가시고 나머지 80%에서 그 부분에 어떤 상쇄되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대 로보틱스 봐드렸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보시기에 좀 싸다라고 느낀 종목들 선별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유니슨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번 달 안에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정책이 발표가 될 것인데요. 이 발표의 핵심은 우리나라 에너지 체계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키우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그런 투자를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이 담긴 방안이 곧 발표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유니슨 같은 경우는 풍력 터빈 업체 중에 두산중공업과 이제 유니슨 이 두 회사가 이제 탑을 다투는 그런 회사이고요. 규모로 봤을 때는 이 유니슨이 아무래도 터빈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혜를 가장 크게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상반기에 유니슨이 1,000원대에서 5,270원
250원까지 1차 랠리가 있었고요.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가파르게 상승했던 그런 것들의 기간 조정이 거의 완료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121선까지 이평선이 모여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정책적 수혜를 받고 주가가 상승 추세로 돌입한다면 2차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는 유니슨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4,25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4,200원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차 목표가는 6,000원, 손절라인 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니슨에 대한 투자 의견 구체적으로 들어봤고요.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였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5위부터 1위 종목이 공개가 될 텐데요. 앞서서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번에는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좀 많이 날 만한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 거라 믿고 여쭤보겠습니다. 5위 종목부터 볼까요? 김영철 팀장님. 네, 그 믿음에 보담을 해야 되는데요. 예. 네,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FNF입니다. 요거는 근데 사실 단기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이제 계단식이라고 이제 뭐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어가지고, 예. 9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월 달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두 번씩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롱패딩 쪽에 대한 이슈, 그때 이제 이슈가 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게 공교롭게 이슈가 되면서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온 그런 종목 중에 하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쪽 같은 경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단가 제품 쪽 해가지고 실적이 괜찮았고, 4분기는 당연히 이제 좀 좋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 이제 롱패딩이랑 뭐 평창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해외 쪽 중국 MLB 쪽에 대한 부분들, 요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지속적으로 좀 올리면서 가져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추가적으로 한 5만원, 5천원 정도, 그리고 평균가 한 4만원대 정도 잡고 보시면 어쨌든 실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하는 그때까지는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적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보다 더 좋게 나오면 분명히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라는 종목이죠. 뭐 사실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리니지 M 쪽 같은 경우가 참 나오기 전에는 이슈가 있었죠. 그 20년 전인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그때 게임을 뭐 모바일 쪽으로 가져와서 옛날에 그 그래픽으로 뭐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논리와, 리니지는 그래도 린저씨가 있기 때문에 될 것이다 라는 논리가 붙었었는데, 결국에는 그 린저씨들이 승리를 했죠. 지금도 월 매출 뭐 각 그 게임 플레이, 그러니까 다운로드에서 뭐 중간중간 순위가 뭐 테라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바뀌긴 한데 여전히 1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유료로 이제 그 매출, 일평균 매출액이 여전히 뭐 한 33억 정도 나오는 4분기 때 이 정도 나오는 거면 일평균입니다. 그게. 그러면 한 달이면 그게 얼마인지 뭐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국내 쪽만 이제 하다가 대만 진출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11일이죠. 월요일인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쪽도 과연 이게 뭐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는 논리와 아니다라는 논리가 있는데, 분명히 뭐 오픈을 하면은 그 모멘텀을 좀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운로드와 그 다음에 그 유료 결제 이 부분들 뜨는 거 보면 주가가 50만원 위쪽으로는 한번 넘겨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최근 수급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 뭐 어제장에 좀 뭐 매도가 시장 상황에서 같이 이제 뭐 맞물려서 매도가 좀 나왔지만, 지금 수급창 보면은 뭐 메릴린치, CS, 도이치, 뭐 오늘 장 끝나면 다시 외국인들 순매수로 뭐 강하게 매수를 했을 것 같거든요. 조금 아쉬운 점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월요일 정도 됐을 때 거래량만 튀어놓으면 50만원 위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블레드 앤 소울 2랑 아이온, 그리고 템페스트, 리니지 M2, 리니지 2M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게임뿐만이 아니라 직접
NC소프트가 뭐 만들어 팔지 않아도 게임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 지적 IP라고 하죠. 그거를 판매해서 뭐 리니지 레볼루션 같은 경우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리니지 가지고 있는 NC소프트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삼성 출판사입니다. 뭐 이게 그 뽀통형이 장기 집권하고 있었던 그 유아 캐릭터 세계의 정권 교체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핑크퐁이 핑통령이라고 이제 그 뽀로로의 조회수 그리고 강남 뭐 싸이의 강남 스타일 조회수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해외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캐릭터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조카 있으신 분들은 핑크퐁 캐릭터를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정도로 진짜 뭐 상당 부분 인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업부의, 그러니까 그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회사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터디가 핑크퐁 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트박스 같은 경우에도 성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도서정가제로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됐고 4분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핑크퐁 이슈 기사가 이때 아마 장대 양봉 나온 게 아마 11월 29일인가 28일 때 그 기사가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관심이 없었거나 모르던 사람들이 핑크퐁 관련 종목이 이 종목이었어 하면서 이제 뭐 좀 매수세가 좀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온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고, 핑크퐁이 인기는 있었던 건 알고 있는데 관련주가 뭔지 몰랐었던 사람이 기사 보고 이제 뭐 들어왔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 좀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요때 수준이면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5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유화학 쪽에서 국제유가 뭐 상승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면은 SK 이노베이션 대장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업뿐만이 아니라 뭐 배터리 사업 뭐 전반적으로 정유주 쪽에서는 탑픽으로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은 서부 T&D입니다. 딱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아까 이제 그 소장님께서 용산 쪽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랑 그다음에 증권사 이전 관련된 모멘텀 이제 뭐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에 이제 새롭게 또 건물 지어놓은 게 그 용산 드래곤시티 쪽 그 노보텔이랑 그다음에 여러 개 이제 호텔 그 체인 쪽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상당히 럭셔리하고 그다음에 6호 쪽 방문하는 그러한 모멘텀들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서부 T&D 올해 연말에 배당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표 팀장의 넘버원 종목인 서부 T&D까지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 신일섭 소장님 종목도 또 봐야겠죠. 5위부터 1위 종목 공개할게요. 네, 5위 DHP 코리아입니다. 인터로조 얘기 드리면서 같이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인터로조는 이제 렌즈 종목이라면 DHP 코리아는 인공눈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렌즈를 끼시는 분들이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주 너무 끼고 있다 보니까 눈이 충혈되고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인공눈물 점안제를 꼭 넣어줘야 되고, 거기다가 뭐 스몬비족 얘기를 했지만 워낙에 지금 뭐 모바일 게임이라던가 뭐 모바일 환경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24시간 거의 접근하고 있잖아요. 아까 뭐 테라엠, 뭐 리니지엠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렸을 때 인터넷으로 즐기던 게임을 모바일로 즐기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광활하고, 그게 시간을 엄청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돈을 투자할 수도 있지만 돈을 투자하지 않는 시간, 어쨌든 시간과 돈을 분배해서 잘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그렇게 현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 맞아요. 그런 스토리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이어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생활을 할 때도 몇 가지 종목이 나와요, 기업이. 그래서 게임을 정말 좋아하면 게임주를 하면 좋은 거고, 게임주를 너무 좋아하다가 게임주가 요즘에 또 뭐 강세를 띠고 펄어비스 막 상장되면서 막 또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바이오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거기서 스토리로 이어져서 다른 부분을 생각해보자 했을 때 이런 종목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DH 코리아가 그래서 그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눈이 아프다. 정말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그 젊은이들이 그 점안제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티어린풀이나 디알프레시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국 가서 이거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까지 제품명까지 아시고 오셨어요? 이렇게 약사분들이 묻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DH 코리아라는 회사가 만든다 이랬더니 약사분들 그런 것까지 다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근데 어쨌든 국내 1위의 MS 마켓이어죠. 국내 1위의 MS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PAR은 그 HTS나 뭐 이런 거마다 다 틀린데 여기는 11.89로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요. 물론 모든 종목이 틀릴 수가 있어요. 사실 그 PER 가지고 단순히 평가하는 건 안 좋아하거든요. 여기 좀 시간이 없어서.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80점을 맨날 수학 점수로 80점을 맞는 애가 있어요. 근데 80점을 맞다가 90점을 맞으면 정말 실력이 향상된 건데 정말 10년째 80점밖에 못 맞으면 그게 그냥 그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PER도 왜냐면 지금 같은 세상은 지금 다 알려져 있고 좀만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정말 저평가된 게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평가되면 발굴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가가 폭등해버리고 PER이 높아져 버려요. 근데 PER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비교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 경동제약 같은 경우는 17.38 나와요. 코스닥의 제약. DHP 거래도 어떻게 보면 제약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10배에서 10배 미만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낮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장점이 될 수 있고, 다만 기술적으로 굉장히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냥 포인트를 찾아보는 거죠. 다른 것들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DHP 코리아 같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정말 답답하게 있다가 20개월 선을 올라왔을 때 관심 종목에 뒀다가 자기가 기술적 포인트로 찾았던 그 부분이 나타나면 접근을 하면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4위입니다. 한세시럽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다시피 OEM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한세시럽은 조금 더 갭이라던가 뭐 유니클로 이런 쪽 좋아하시는 분들이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영업무역은 좀 더 노스페이스라던가 뭐 이런 더 비싼 쪽 그런 걸 투자하면 좋다고 했는데, 한세시럽이라는 영업무역 마찬가지예요. OEM, ODM이잖아요. 먼저 이제 선주문을 받아야 돼서 3, 4분기가 성수기고, 그 다음 한섬이라던가 그 LG패션, LF로 바뀌었죠.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4분기 이후가 성수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다 침체기죠. 왜냐면 의류주가 뜰 수가 없어요. 원래 겨울바람이 쌩쌩 불면 뜬다고 해서 살짝 지금 떴는데 워낙에 지금 다 강한 섹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그 부분 때문에 소외가 되어 있는데, 그런 지금 잘 나가는 그런 섹터가 약간 눌릴 때 이런 종목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어느덧 팍 튀면서 뉴스에 갑자기 탑 뉴스로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종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오뚜기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가뚜기라고 워낙 불려서 유명해졌지만 단가가 높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잘 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라면 시장 점유율이 지금 최근 3개년 연속 상승세고 시장 점유율 30% 돌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요. 25점 몇 프로던데,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농심, 삼양식품 지금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3대 중에 오뚜기만 올랐어요. 이거 사실 라면 시장 뭐 더 이상 파이가 커질 건 없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는다거나 어린 아이들이 뭐 자라나면서 계속 라면을 더 예전 사람들보다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폭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파이 속에서 오뚜기만 지금 늘리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고, 진라면이 폭발적이래요. 진라면 뭐 요즘에 평창올림픽 에디션 많이 나오던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폭발적이고, 삼양식품도 뭐 줄어들긴 했지만 주가는 잘 가더라고요. 어쨌든 오뚜기가 라면 시장의 점유율을 넓혔다는 건 긍정적인 소식이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하락, 지금 그 2인 동서 종목 소개도 한꺼번에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원달러 환율 하락 급락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원달러 환율을 그냥 달러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뉴스에서 나오는 원달러 환율 차트 맨날 보여줄 때 그냥 그래프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내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니까 2016년도 바닥을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20개월선 밑으로 지금 줄줄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원달러 하락의 추세가, 환율 차트 추세가 지금 하락세가 가파르게 될 확률이 커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믿었던 바닥이 급격히 붕괴됐을 때는 그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봤더니 1년 동안 외국인이 우리나라 매수한 거 봤더니 7조 3천억 매수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차트가 형성이 되면 투기적 매수세가 쏠리겠죠.
그러니까 이거 매도를 칠 때, 선물 매도를 칠 때 예를 들어 환율 매도를 치려고 했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니까 거기다 또 쏠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이 원달러 환율이 급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는 그 수입을 하는 업체들에게 좋아요. 오뚜기도 사실 우리나라가 쌀만 자급자족이 조금 되지 밀이라던가 콩 이런 건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재료를 수입해서 다시 가공해서 파는 우리나라 그런 구조의 식품회사들은 원달러 환율 하락이 될 때마다 순이익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좋고요. 이 종목 동서입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 적용되는 부분인데 동서든 오뚜기든 마찬가지예요. 수입을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두를 수입을 해야 되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 순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무역의 날 행사에 여기 또 들어갔는데 무역의 날 행사에 뭐 동서란 종목이 빠질 리가 없겠죠. 54회 무역의 날 행사 아까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인터로조도 있는데 이 그 동서는 7천만 불 수출의 탑 수상했어요. 어쨌든 그거 자랑스럽죠. 그리고 맥심 리스테이지라고 해서 생산기술 디자인 등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정유미 씨라던가 이런 그 분이 나와서 선전을 하는데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뭐 맛이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겉에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변해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같은 상품이지만 포장지만 바뀌어도 소비자들은 약간 반응하거든요. 왜냐면 구닥다리 같았는데 약간 세련돼지니까. 그리고 GS25가 개발했던 맥심 넘버 25 이거 무슨 샤넬 넘버 5 같은 건데 누적 판매량 8천만 잔 돌파. 요즘 편의점주가 뭐 잘 나간 지는 오래됐지만 편의점의 성장은 끝이 없다. 물론 편의점주들은 힘든데 그거는 사회적인 문제인 부분이고 편의점 업계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좋아요. 업주들의 안타까운 건 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겠고 이거는 지금 편의점이 커가는 거는 편의점주의 주가에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연관되어서 지금 그 GS25와 함께 동서도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 그리고 그 1위 종목으로 꼽았던 율촌화학입니다.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거의 지금 그 화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2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52주 신고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역사상 신고가를 갔어요. 52주라고 방송에서 보통 말하면 1년 신고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갔어요. 율촌화학이 거래량이 별로 없고 소외주인 건 아셨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15,000원 선에 막혀있던 무려 언젠가요? 지금 2005년도에 2005년과 2007년도에 15,000원 선이었고 2014년도에 15,000원, 2016년도도 15,000원이었어요. 거기를 강력히 돌파하자 그냥 25,000원까지 다이렉트로 가버렸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품절주거든요. 대주주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거래량도 적기 때문에 잘 거래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올랐다고 해도 많은 물량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촌화학이 지금 굉장히 그렇게 조금씩 모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겠지만 방송을 보고 조금 수량을 조금밖에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 드리면 농신그룹 형제 간 지분 교환에서 사업 지배력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품절주인데 이 부분에서 또 지분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꾸준히 보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철학에 있는 투자를 하시는 신일섭 소장, 앞서서는 향후 주도주를 잡아주시는 김영철 팀장님 종목을 봤습니다. 10종목씩 공개가 됐고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다가 장중에 소폭 눌려가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오름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수급을 상황을 보면 개인 투자자만이 매수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셔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